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서울 삼성동 사옥에 있던 소나무 수십 그루를 나주 혁신도시로 옮겼습니다. 과거의 역사와 새로운 역사를 지역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쌀시장 개방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창고에 쌓여가는 쌀이 농민들에게 해마다 부담이 돼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을 재보궐선거에 중량감 있는 입지자들이 몰리면서 후보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무장 탈영병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한 젊은 광주 시민의 사례를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5살인 박모 씨는 지난 2009년 제대 이후 6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환청이 들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박 씨가 앓고 있는 병은 조울증. 박 씨에게 병이 생긴 건 선임병들의 구타와 성추행 등 가혹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막사 들고 가서 보관하기도 하고 슬리퍼 찌찌 끊는다고 발목 걷어차면서 욕설도 하고. 아들이 자원해서 군대에 간 걸 자랑스러워했던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공자 인정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보훈청은 원래 정신병이 있었던 게 군대 와서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다친 경이나 이런 것도 복무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조증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육군본부 인증서고 의무조사에서도 군의관이 이 사람 면담하면서 했을 때도 자연 발생이다 이런 상황만. 하지만 1, 2심 법원은 박 씨의 조울증이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때문이라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지난 5월 유공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공자 인정으로 얼마의 연금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평생 취직도 못하고 병원을 다녀야 하는 아들의 인생이 아버지는 불쌍하기만 합니다. 누가 취직도 안 됩니다. 실은. 이제 결혼도 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현재. 그럼 정부에서 다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에 갔다 질병을 얻거나 상처를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박 씨뿐만이 아닙니다. 박 씨처럼 군에서 입은 질병이나 심신의 상처 때문에 유공자 인정을 해달라는 소송이 광주지방보훈청에서만 지난 3년 동안 105건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박 씨처럼 군복무 중 정신질환이 생겨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만 9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닙니다. 정부는 그동안 군대 관련 사고가 날 때마다 이런저런 대책을 많이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단체 생활에서 모두가 획일적인 문화 아래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권 침해 사안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고 아들을 군에 보낸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날이 언제나 될지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현재 높은 습도를 보이면서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시정거리는 광주 6km, 순천 800m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녁까지도 연무나 방무가 이어진 곳들이 있는데요. 오늘도 안개가 이어질 수 있으니 오후까지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장성 20도, 영광 21도, 광주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29도, 광주 30도, 구례와 하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이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낮 기온이 계속해서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29도, 모레와 월요일 30도, 화요일 31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한낮 더위 생각해서 옷차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의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1년 앞으로 다가온 유대회 준비와 2019년 세계 수영대회 등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있는 스포츠 분야 과제를 따져봤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4, 5기에 걸쳐 추진된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등 신축 경기장 공정률은 50% 정도로 큰 걱정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열흘 남짓되는 대회를 위해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반은 시비가 투입돼야 하고 경기시설 사후 운영에 막대한 시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형편입니다. 재정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체 수입을 최대 늘려서 대회를 잘 치르는 길이 우선 최급선무라는 것이죠. 2019년 세계 수영대회도 유대회의 노하우와 경기시설을 재활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시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는 연이은 메가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또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시 부담을 최소로 줄이고 흑자 대회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대회는 특히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대회 흥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다각도로 좀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남북 단일팀 경기가 광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수영 대회의 경우는 선심성 논란을 빚은 선수촌 분산 건립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결정해야 합니다. 민선 6기 광주시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와 광주 FC 운영 문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스포츠 분야의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5기를 정리했습니다.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고 밝힌 강 시장은 민선 6기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일에 파묻혀 살았다고 강조한 강훈태 시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와 수영대회 유치, 새 야구장 건립과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떠나면서 정말 우리 6천여 공직자들에게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 말은 남기고 싶습니다. 반면 수차례에 걸친 시청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비리와 관련된 건 한 차례뿐이었고 나머지는 전임 시장 때의 일이거나 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광주시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져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6기에 대한 기대감도 표시했습니다. 윤장현 당선자에 대해 광주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나누고 봉사할 줄 안다고 평가한 강 시장은 유엔 인권도시 지정이나 하계 유대의 남북 단일팀 구성 등 현안에 대한 윤 당선자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인수위에 지하철 2호선 재검토 논란 등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완벽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정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민선 5기 했기 때문에 무조건 바꿔버리자 하는 것도 온당치 않고. 강 시장은 또 민선 6기 일부 시산하기관장의 교체설을 염두에 둔 듯 민선 5기에서는 전임 시장이 임명한 인사의 임기를 100% 보장해줬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청와대 게시판 등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글을 올린 교사 시국 선언을 둘러싸고 교육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국 선언 교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참여 교사들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광주시 교육청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시국 선언의 이름만 있고 근무 학교나 주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조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고 교원단체들도 교육부가 무리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쌀 관세와 방침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된 쌀은 40만 톤 남짓. 우루과이 라운드와 도하 개발 어젠다 협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양이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많아져 왔는데 내년부터는 수백 %의 관세를 물면 누구나 자유롭게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쌀 시장 관세화라 부르며 WTO 협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또다시 쌀 관세화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매년 더 많은 물량의 쌀을 의무 수입해야 하는데 국내외 쌀값 등을 고려하면 관세만 부과해도 국내 쌀 산업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에서는 정부가 협상도 하기 전에 미리 쌀 시장 개방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쌀 산업 보호와 식량 주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WTO에서도 이 당사자들 간에 협상을 하면 어떤 결과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아예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는 관세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제 이렇게 입장을 정한 것이죠. 또 한 번 개방된 국내 쌀 시장은 FTA와 TPP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궁극적으로 식량 자급률까지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이 농업계의 주장입니다.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반발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쌀 소비가 급감하면서 쌀 재고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쌀 시장 개방 문제가 다시 재점화되면서 쌀 재고는 농민들에게 해가 갈수록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대형 마트에 장 보러 나온 고객들에게 쌀 소비량을 물어봤습니다.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그냥 거의 한 달에 한 20kg? 다는 아닌데 20kg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구매량은 대부분 한 달에 20kg 미만, 1년에 240kg 미만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67.3kg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대형 마트의 쌀 판매량도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광주 지역 5개 점포의 쌀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3% 감소했고 올해는 벌써 17%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금 계속되는 이유로는 이제 젊은 부부층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제 쌀 소비가 줄고 이 같은 쌀 소비량 감소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협과 농민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전남 지역에 남아있는 재고쌀은 11만 4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9.5% 증가했고 전국적으로도 56만 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증가했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 위축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쌀 소비의 감소입니다. 정부에서는 쌀 농가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만큼 시장 격리와 소비 촉진 등 대책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2020년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5kg까지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쌀 개방화까지 시행되면 쌀 재고는 해가 갈수록 농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올가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올 한국전력공사가 서울 사옥에 있던 소나무를 먼저 옮겨 심었습니다. 주민들은 드디어 한국전력 이전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환영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국전력 본사 마당에 소나무 30여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서울 삼성동 본사 앞마당을 28년 동안 지키고 있던 소나무들입니다. 오는 11월 말로 예정된 본사 이전을 앞두고 한전의 역사와도 같은 소나무들이 먼저 나주로 이사왔습니다. 소나무들이 새로 자리 잡은 것은 한전의 지난 역사와 새로운 역사를 기념하는 뜻에서 기억의 숲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116년의 기억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또 앞으로 발전시켜서 이 지역을 명실상부한 에너지 밸류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주 주민들도 기다리던 한전 이전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며 빛가람의 새 식구가 된 소나무들을 환영했습니다. 전남 그리고 강주가 함께 번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린 에너지 명품 건물로 건설 중인 한전 나주 본사는 현재 공정률 91%로 오는 11월이면 서울 삼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빛가람 시대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 주민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생색내기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 닷새 만에 진도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진도에 물적, 심리적 피해가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후 생활안전자금으로 진도 지역 1,100여 세대에 각각 85만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2014년 2인 기준 최저 생계비인 100여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70일이 넘었지만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니 그런 거 없고 생활자금 85만 3천 4백원이나 전원을 해줬고. 음식점과 자영업자 등은 아예 지원 대상에도 빠졌습니다. 사고 해역 수색에 참여한 일부 어민들은 한 달이 넘도록 요류비를 제때 정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돈을 들여 수색에 나서야 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생활비 자체 단돈 10원짜리라도 보탬이 돼갖고 안 나온 상태다. 그 돈도 저희들 지금 그 요류비 그 기름값도 지급이 안 되는 상태.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어민과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그림의 떡입니다. 선체 인양까지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데 상환 기간은 1년으로 너무 짧아 대출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 누구보다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앞장섰던 진도 주민들. 정부의 무관심 속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들 예정이어서 후보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천정배 전 장관은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마음을 굳히고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천 전 장관은 최근에 선거 캠프를 꾸린 데 이어서 중앙당 공천 심사 일정을 지켜본 뒤 조만간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산을 선거구는 기동민과 김명진, 이남재, 이근우 등의 예비 후보들이 뛰어든 데 이어서 천 전 장관까지 참여하면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 46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원심대로 추징금 1억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광주 남구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아시아예술극장의 네 번째 시민참여 공연인 초생경극 무언이 오늘 저녁 광주교대 풍향문화관에서 열립니다. 현대무용가 안은미 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번 공연은 20여 명의 광주 시민이 배우로 참여해서 죽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내년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예술극장은 광주 시민들이 동시대 예술을 이해하고 창작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맞벌이 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맞벌이 가구 비율은 55.7%로 제주 60.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광주 지역의 맞벌이 가구 비율도 44.2%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교총과 광주시 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교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125개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원 학습 연구년제를 확대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교원 평가와 인사 제도 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을 다른 교원 노조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교원 노조나 공무원 노조와 교섭할 때 광주교총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광주지검은 후보 매수를 제의하고 이 제의를 역이용해 상대 후보를 협박한 혐의로 유모 씨와 김모 씨 등 담양군수 후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여기에 가담한 두 후보의 측근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 등 측근 2명은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김 씨의 측근들을 만나 단일화 조건으로 비서실장과 민원실장 자리를 나눠 갖자고 제의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씨 측은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해 유 씨의 후보 사퇴를 요구한 혐의입니다. 젖먹이를 안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30살 장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